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19년 5월 10일 저녁 8시 기준으로 1178입니다. 계속 올라왔죠. 다음에 2019년 3월 31일 12시 19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대미 흑자 줄고 외환 순매도 환율 조작국서 더 멀어진 한.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한 가지만 해당, 관찰 대상국 지위는 유지될 듯이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환율 조작국 심층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 2015년 도입된 사항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 흑자, GDP 대비 경상 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 GDP 대비 순매수 비율 2% 초과 등 세 가지 조건에 근거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 조작국이 지정되면 미국 조달 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3월 달에 나왔는데 환율 조작국서 멀어진 한국은 호재 기사겠죠. 2016년부터 환율 조작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관찰 대상국 두 가지 조건 해당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한테 물건을 팔고 흑자를 많이 봤다라는 말이겠죠. GDP 대비 경상 흑자 비율이 미국이 정한 기준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210억 달러. 무역 적자 추이가 2015년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282.9억 달러. 그리고 2016년을 기준으로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서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82.9에서 더 하락했으면은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미국산 원유, 셰일가스 등 원자재 수입을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외환 당국은 1억 8,700만 달러 매도 개입했다. 미국은 달러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해 대미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며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협상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 안정이 중요하게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 매수가 아닌 매도 개입을 했고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한국이 미국의 달러를 매수하면은 환율 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한국이 달러를 매도하면은 환율 조작국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도를 했습니다. 특정 환율 타깃을 갖고 개입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심하거나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안 될 때 예외적으로 개입한다는 개입 원칙을 확인해주는 숫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4월 환율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관찰 대상국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2017년 4월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됐던 대만은 그해 10월이 돼서야 관찰 대상국 목록에서 빠질 수 있었다.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환율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5월 10일입니다. 8시 10분. 미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 감시 확대 예정. 세 가지 기준 중 경상 흑자 기준 강화, 베트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3월 기사에서는
아직 관철 대상국 명단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 제외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2018년 하반기. 그래서 이른바 환율 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 조사 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인도와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주식에서 뭐 관리 종목 그런 거에 이제 딱지 이렇게 붙이듯이 그런 느낌이네요.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기존의 환율 조작을 판단한 기준은 지난 1년간, 기준이 2년도 아니고 1년입니다.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한국이 미국 달러를 매수하면서 환율 조작을 하면은 대미 무역 흑자가 발생하겠죠. 네. 국내 총생산 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이것도 1년간이죠.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이 중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이번 보고서부터 GDP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이 2%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두드러지고 외환 개입 증가가 있었다. GDP의 3%에서 2%로 낮추는 것은 기준을 강화한 거죠. 한국은 GDP의 0.3%로 강화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179억 달러로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환당국은 달러를 순매도해서 이 추세라면은 이제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한 가지만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같은 기사 하나 더 가져왔는데 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듯.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국을 대상국의 환율 활동을 모니터링 해왔다. 그래서 12개 국가 스위스가 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베트남이 이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보고서는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2019년 5월 안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보고서가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심을 잡아야 하는 부분은 미국이랑 중국이 어떻게 잘 화해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다면은 호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차적인 그런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